음악 같은 게 계속 하겠지 아마도. 사람들이 영화 음악 같다고 하더라. 그런 걸 아마 계속 하게 될 거고 언제 나올지는 또 모르겠고. 맞아, 네 말대로 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고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냥 그때 느낌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고 그게 은혜인 것 같아. 어색하다. 어색한데 진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우리는 르네 이름으로서 작품을 한 게 지금 이제 1년이 됐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냐?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만났지? 밴드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노래를 하나 받게 됐어. 그 노래를 받았는데 그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였나? 지금은 그게 리마인더지. 그때는 내가 밴드를 안 하고 있었고 어. 나는 혼자서 그냥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었고 곡 작업을. 그치. 곡 작업은 또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지. 어. 그냥 취미삼아? 취미삼아. 취미삼아. 근데 내가 우연히 이렇게 다리 건너서 너의 그 곡을 듣게 되고 그래서 너를 밴드에 와서 기타를 쳐라. 그치. 그렇게 했었지. 근데 오래 하진 않았던 것 같아. 한 달 정도 했었는데. 한 달? 제대로 한 건 하나도 안 됐어. 그치. 만난 날짜가 만난 날수가 5번? 5번 정도. 5번은 만났나? 건대 저기 저쪽에서 보통 건대에서 많이 만나고 부위에서도 만나고. 그때 우리가 했던 거는 역시 뭐 팝펑크긴 했는데 좀 잡다 했어. 막 포스트 하드코어 같은 것도 있었고. 펑크를 했어 우리가. 우리가 했던 거는 근데 마이 케미컬 로맨스, 핀치, 그러니까. 약간 이모 많이 느낌. 했던 것 같아. 맞아. 지미 이트 월드도 했던 것 같고. 맞아 그랬었어. 그런 거 하다가 지금 실험하면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때 가사 기억 안 나. 하우스 오브 롤스 했거든. 근데 진짜 노래는 좋아하는데 그때 그거 하고서 너무 질렸잖아. 그리고 나도 별로. 노래가 좋아서 한 건데 응.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힘들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취업 준비한다고? 맞아. 그치, 그때 취업 준비하던 때잖아. 힘든 시기였지. 힘든 시기였지. 힘든 시기. 그거 한다고 이제 나간 다음에 근데 너랑 나랑은 약간 연락을 자주 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도. 맞아. 그치. 그냥 노래 관련된 그런 얘기들. 그런 거 많이 하다가 르네를 갑자기 왜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니까. 아직도 기억이 안 나. 르네? 그냥 뭔가 우리가 뭔가 만들어보자, 창작해보자. 누가 먼저 제안한 건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냥 막 노래를 만든 게 첫 곡이었잖아. 그치. 정말 그냥 뭘 하자 해고서 한 게 아니라 나 해봤어 했는데 어때 해서 그럼 나 영상 만들어 볼게. 맞아. 그렇게 해서 그냥 시작된 거야.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일주일에 우리 약간 다작 프로젝트를 하자. 너가 일주일에 곡을 하나를 만들면은 일주일에 하나씩 내가 영상을 만들어주겠다. 그치. 약간 그때는 1분 정도의 짧은 그런 음악을 만들고 그에 맞는 영상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우리가 제일 재밌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 순전히 재미 때문에 하는 거였지. 진짜 취미 삼아. 나는 또 이제 그 당시에 졸업 작품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거 하다가 뮤직비디오를 이제 손대던 해왔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 음악이랑 같이 관련된 영상?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첫 작품을 하게 됐지. 그치. 그 작품 이름이 더 러버? 더 러버. 러버스야. 러버스. S가 붙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작품을 하게 된데 더 러버스. 맞아. 그거는 이제 너가 먼저 곡을 보내줬었어 나한테. 어떤 되게 어두운 기타 리프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게 된 그 배경이 먼저 있잖아. 그치. 그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뭔가 창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 뭔가 우리가 만들어서 그 작품화 하면은 그럼 거기다가 너가 영상을 입히겠다는 걸 컨셉이 이미 우리가 카톡으로만 얘기를 했어 그때. 맞아. 그때 맞아. 카톡으로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개념이 나오자마자 내가 기타를 집어가고 뭔가 만들었거든. 근데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거는 어떤 거에 뭔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맞는 음악이나 영상을 만들고 음악이나 영상이 먼저 나오면 그거에 맞는 영상이나 음악을 만들자. 그렇지. 그런 약간 좀 이어지는 게 있었어. 뭐가 나오면은 이거에 맞는 무엇을 만들자 이런 앞뒤가 있었는데 그때 맨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그 르네 마그리트 그 화가 있잖아. 화가지. 주로 약간 서리얼리즘을 하는. 그치. 그분의 작품을 하나 봤어. 그 작품 이름이 더 러브스. 연인들. 붕대 무슨 뭐 얼굴에 뭐 천이지. 천이지. 커튼 같은 거를 얼굴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남녀가 이렇게 키스하는 키스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그 그림을 내가 보고서 그거 어떻게 보게 된 거야? 그냥 그 그림을 일단 나는 르네라는 사람이 그런 작품을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치. 그냥 뭐 지금 얘기하는 주제에서 약간 어떤 작품을 내가 고르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르네 작품이 생각이 났어. 그 왜 우산 들고 떨어지는 그 신사들 있잖아. 그치. 그 작품 알아? 알지. 그것도 생각이 났었는데 찾다 보니까 그게 되게 이쁘더라고.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서 기타를 짚고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난 진짜 그 그림만 이렇게 모니터 앞에 쳐다보고서 기타 이렇게 치고 있었거든. 이렇게 치는데 멜로디가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런 멜로디가 나온 거야. 사실 다른 사람이 만들었으면 그런 느낌으로 안 나왔을 것 같아.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다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봤을 때 나처럼 그 그림에 어울리는 그런 작품을, 그러니까 노래를 시도한 사람이 있더라고 이미. 아 정말? 그 노래. 러버의 그림 가지고. 그 사람, 그 아티스트도 누구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 제목도 그거였던 것 같아. 더 러버. 그리고 작품 설명에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 그 르네의 작품을 보고 만든 노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 노래 되게 우리 거랑 달랐어. 엄청 달랐어. 그치. 내가 기억하기엔 그래. 나도 그거 한 번밖에 안 들어봤거든. 궁금해서. 그랬어. 근데 아무튼 그게 내 감성이고 내가 만든 그게 내 감성이고 그게 르네의 지금까지 나오고 보면 그치 근간이 됐고 뭔가 르네 하면은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거기서부터 이미 자리가 잡혔어. 처음에 만들었던 러버부터. 생각보다 엄청 그거잖아. 깊잖아. 깊다기보다 딥하이. 딥해. 너무 약간 이런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에스프레소 투샷 같은 느낌이야. 에스프레소 더블샷? 원샷 한 기분이지. 맞아. 재밌었어. 어떻게 그 작품에서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너무 즉흥적으로 나온 거라. 되게 나는 이제 또 그걸 이제 듣고 나니까 영상을 어떤 걸 해야 될지가 문제더라고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영화 같은 것만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물이 있잖아. 피사체가. 그치. 근데 인물이 없으면은 뭘 찍어야 되느냐로 일단 접근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벽이더라고. 벽인데 동네에 가면 뭐 이런 벽도 있고 이런 벽도 있고 벽돌벽도 있고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인물 피사체가 아닌 걸 갖다가 평면적으로 담고 그거를 어떻게 편집을 해가지고 느낌이 있게 만들까 그거를 고민을 해가지고 약간 글리치 같은 걸 많이 넣어서 색감도 되게 독특하게 해서 만든 것 같아. 마지막에는 그러다가 감성적인 약간 그런 다리 위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원래는 엔딩이 그게 아니었어 사실. 맞아. 그랬다고 했지. 원래는 그 벽대를 촬영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마지막에는 거울 같은 데 비친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했거든. 근데 비친 내 모습이 영 아니어서 그런 거였어? 봤는데 그림이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 이러고 있다가 카메라 내리면서 엔드를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어색한 거야. 원래 내가 내 모습 보면 어색하잖아. 내러티브가 있었던 건데. 내러티브가 있었어. 근데 이제 단순한 이미지로 바뀌었지. 완전 빠졌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후에는 내러티브가 들어간 걸 또 만들긴 했잖아. 그치. 초반에는 되게 이미지 위주의 그런 비디오 아트를 많이 강조한 것 같아. 글리치 많이 넣고 그치. 색감 많이 조정하고
독특한 이미지 만들고.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나 근데 그때 이제 되게 더웠거든. 여름 7월이었지. 작년 7월. 7월에 그냥 나와가지고 무작정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땀이 주룩주룩 나는 거야. 그때 또 영상을 약간 그리려고 노래를 들으면서 작업을 했는데 네가 보내준 러버 들으면서 안 했어. 아 진짜? 다른 거 들으면서 했어. 어디 다른 그 이터널 데스라는 어디지? 스웨디시 약간 드림팝 하는 그런 거 들으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 맞아. 왜 그렇게. 러버를 안 들었어? 왠지 그거 들었을 때 나오는 그림이 딱히 없더라고. 아 그래? 워낙에 너가 그 곡을 러버라는 그림을 보고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자꾸 그것만 머릿속에 그려져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어. 이미 레퍼런스가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맞아. 그렇게 해서 러버가 나오고 이제 두 번째로 했던 작품이 도쿄. 도쿄는 맞아, 어쩌다 보니까 만들게 된 것 같아. 맞아. 그 텀이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한 번도 못 찍겠어.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영상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일단 마찬가지고. 귀찮고 힘들어. 우리가 또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맞아. 우리도 먹고 살 게 있고. 나도 그때 취준생이지 않았어? 나도 학생이었고. 작년 7월, 8월 이랬으면 둘 다 그거에만 시간을 온전히 투자할 수가 없었던 거야. 바빴던 시절이었지. 바쁜 와중에 했어. 그러게. 근데 나는 이제 방학이었기 때문에 그때 썸머소닉 락페를 갔어. 로열 블러드나 올타임 로우 이런 밴드 보러 썸머소닉을 갔지, 도쿄로. 나는 그 와중에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가서 너한테 말했잖아. 도쿄를 가면은 도쿄를 찍겠다. 그치. 맞아. 그래서 내가 그거 찍는 동안 너는 이제 노래를 만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밖에서 놀고 관광 끝나고 집에 그 숙소에 호텔에 가가지고 씻고 나서 이렇게 딱 오면은 핸드폰에 네 문자가 와 있는 거야. 곡 이렇게 했다 어떠냐. 나 거기서 이렇게 들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지. 근데 그 곡이 원래 지금 도쿄로 나온 그 곡이 아니지 않아? 다른 노래지 않았어? 아니야, 같은 노래였어. 같은 같은 소스였어. 버전이 달라가지고 아. 곡이 막 그 피아노 있지. 그런 것만 비슷했지. 그 리프 하나만 있었던 그 곡이었구나. 우리 항상 처음엔 리프 하나로 시작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도쿄의 풍경을 모른 상태에서 난 그 소스를 준 거고. 그러니까 너가 사진 보냈었나? 사진을 보냈었어? 아마 사진 정도는 보냈던 것 같아. 그래? 사진 정도 보냈나? 영상은 당연히 못 보내니까 여행 중에 크지. 여행 중에 못 보내니까 그냥 사진 몇 개랑 사진 보고서 내가 그 소스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소스랑 뭔가 이렇게 버무리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소스가 사실은 진짜 옛날에 만들어서 내가 언제 만든 거야? 고등학교 때 만든 거거든. 최소 5년 정도. 그치? 고등학교 때? 고3? 아니면 아무튼 20살 전에 만들었어. 10대 때 만든 노래를 지금 리바이벌 한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너한테 줬던 피드백이 이제 리프가 나왔잖아.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약간 일본 느낌 나게 했으면 좋겠다. 일본 하면 나한테 떠오르는 일본의 음악은 뭐 시티팝이나 아니면 요즘 막 사클에서 되게 유행하는 그런 로파이 힙합 비트 되게 막 LP 잡음 막 들어가 있고 그런 걸 약간 너한테 피드백을 줬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곡에 약간 잡음 같은 것도 들어갔고 시도를 한 거지. 나름 시도를 했어. 근데 그 시도가 잘 됐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 사실. 내 개인적인 평을 내리자면 처음 해본 거라 뭐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내는 것도 힘든데 낮은 퀄리티로 뽑아내는 거는 또 힘들더라고. 반대로. 그치. 옛날의 기술을 뭔가 이렇게 재현하는 건 이 시대에서는 높은 기술이더라고. 그치? LP 소리를 내고 LP가 없는데 LP 소리를 어떻게 내? 그렇지. 소스를 따와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도 다 저작권에 걸릴 수 있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힘들었어. 옛날의 것을 재현한다 그랬는데 이제 도쿄의 그 영상면에서는 옛날 것을 재현하는 거에다 중점을 뒀던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전작 러버가 약간 좀 그런 막 글리치가 들어가 있잖아. 캠코더 같은 그런 거를 아예 건너뛰어서 좀 퀄리티 있게 하기로 했지. 옛날 슈퍼 8mm 비디오 카메라의 룩을 재현하기로 한 거야. 화면비도 그때 그대로 그걸 썼잖아. 화면비가 4:3 그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율이고 뭐 프레임 레이트도 되게 낮아.
맞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처럼 이제 영상이 24프레임인데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프레임이었던 것 같아. 내가 그걸 피드백을 줬잖아. 원래 지금 나온 영상보다 훨씬 더 빨랐었어. 24프레임 아니었어 처음에? 맞아. 그랬고 그치. 영상 배속도 좀 빨랐는데 근데 거의 슬로우 모션 된 영상에다가 내가 계속 더 느리게 하라고 한 2번 정도 더 그러지 않았어? 좀 더 느렸으면 좋겠는데?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기차 장면이랑 기차는 아마 귀국할 때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기차에서 찍었던 것 같아. 창밖에 보면서 이러고 계속 찍었어 몇 분 동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없겠다. 괜찮아. 그 옆에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어디 약간 좀 밭 같은 거 나온 장면은 트레일러에다가 쓰게 됐고, 그치 트레일러가 있었잖아 그때는. 우리가 그치. 또 처음으로 트레일러를 만든 작품이야.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데 우리가 예고편을 만들었어. 티저. 어.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그 티저. 그렇지. 근데 만들고 나니까 난 되게 재밌었어. 그냥 뭐 해볼 수 있는 거 하는 거지. 뭐 누가 꼭 봐야 되나?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도쿄의 번화가를 담고 약간 그 공사 현장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서로 약간 디졸브를 시켜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거기 슬로우 모션을 주고 약간 그런 제일 실험적인 영상인 것 같아. 내가 볼 땐 도쿄가. 그렇지 않아? 그렇긴 해. 이것저것 효과를 많이 줬지. 맞아. 영상은 영상적으로 많이 시도를 많이 했지. 맞아. 또 보라색이야. 근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뭐 미적이다. 물론 미적이긴 하지. 근데 내가 그냥 보라색을 좋아하거든. 얘기도 했었지. 맞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러버도 되게 보라기가 돌았었어. 러버도 내가 보라기를 많이 넣었어. 그치. 어. 그래서 뭔가 그 앞에 두 개는 일종의 통일성이 느껴지기도 해. 두 작품이 비슷한 면이 있지. 되게- 올드한 룩을 준 데다가. 화면비는 좀 다르지만. 그치. 곡 길이도 비슷하고. 그러지. 초기는 다 그랬었어.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했었어. 이 두 작품에서 이미 벌써 나온 게 있어. 뮤비 장면을 캡처해서 앨범 아트 워크가 나온다는 거랑 맞아. 그 특유의 폰트, 우리 폰트. 폰트랑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항상 환경음이 들어가. 환경음이 들어가지. 러버 때는 그 자동차 소리랑 다리 위에서. 근데 그게 아마 딴 데서 딴 걸걸 소리가. 그것도 딴 데서 딴 거야? 근데 자연스럽지 영상이랑 같이. 몰랐어. 도쿄는 기차 소리 같은 게 날 거야. 그거는 도쿄. 그거지. 어? 그거는 영상 소리. 진짜 기차 소리야. 근데 마지막 장면은 도쿄 타워에서 찍은 거야. 아 도쿄 타워래. 스카이트리라고 그 전망대가 있어. 거기 위에서 찍었던 것 같아. 그때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낭비했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맞아. 마지막 장면이 보통 앨범 커버로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 맞아, 다 맞아.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응. 그 두 작품 하면서 약간 그 다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눈의 그 방향성이 제대로 잡힌 것 같아. 딱 거기까지. 마지막 장면이 항상 앨범 커버로 들어갔었어. 거기에 딱 이렇게 폰트 같은 거. 도쿄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도쿄 때 약간 그런 칠 느낌이 없지 않았잖아. 그치. 러버 같은 건 되게 너의 그 특유의 다크한 감성. 성세배 타면 또 어둠이지. 어두운 게 아니야, 그거는. 아 그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비유하기 좀 힘든데. 아무튼 색깔은 있는데 어둡다고 하기보다는 좀 짙은 색이긴 하지. 짙은 색이지. 그래서 하이킹이 나왔는데 하이킹은 그거야. 여태까지는 너가 이제 노래를 주고 그거에 맞는 이미지를 내가 표현을 했는데 하이킹은 영상이 먼저 나왔어. 그렇지. 영상이 나오고 너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보고 떠오르는 음악을 뭔가 만들었다 해야 되나? 맞아. 그때 처음으로 그랬어. 처음으로. 그럼 이제 영상 그 얘기를 해야겠네. 그거는 촬영 장소가 도봉산이야. 도봉산인데 그거는 사실 는혜를 하겠다고 간 건 아니었고 도봉구에서 주최하는 어떤 공모전이 있었어. 그 약간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근데 스마트폰으로 찍으래. 일반 카메라로 찍으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갤럭시 S8로 바꾼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가서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고급진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그래서 되게 높은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고속 촬영을 했지.
그걸 이제 슬로우 모션을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느리게 영상이 나오잖아. 그거를 시도하러 간 거였어. 산에 있는 이렇게 가을 산의 이미지를 담으면서. 그때 짐벌도 빌렸었잖아. 짐벌도 빌렸지. 그래서 역대 핸드헬드 영상이 아닌 굉장히 고급진 영상이 나왔어. 맞아. 색보정에 신경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되게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하면 놀랄만한? 그치? 그래서 그때 유튜브 같은 데서도 꽤나 조회수 되게 높았던 것 같고. 레딧에서 관심이 많았다며? 레딧에서 어디서 타고 들어오나 했더니 레딧에서 많이 왔더라고. 색보정 뭘로 하냐, 막 영어로 된 댓글 막 달리고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찍다 죽을 뻔했지. 난 비가 5mm 온다 그래가지고 비 오길래 배우님이랑 같이 감독님 어떻게 할까요? 5mm 온다 그랬는데 그냥 맞아도 돼요. 올라가죠 했는데 겁나 쏟아지는 거야. 정상 근처까지 갔는데 경사가 막 이래 진짜. 그것도 그냥 나 있는 길이 아니고 없는 길로 올라가지 않았어? 내가 볼 땐 등산로가 맞긴 한데 나중에 가면은 길에 구분이 없는 데다가 암벽이야. 그 안개가 껴가지고 가시거리도 10m밖에 안 되고 그때 거기서 비 맞으면서 내려오는데 뭐 그칠 생각이 없어서 그대로 있으면 저체온증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급하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발 헛디뎌가지고 떨어질 뻔했어 진짜. 그랬으면은 하이킹 못 나왔지. 도쿄가 우리 유작이 됐을 수도 있어. 연애 유작? 뭐 아무튼 핸드폰이 방수가 돼가지고 비가 와도 촬영이 잘 됐던 것 같아. 집에 와서 막 보정하고 공모전에 내고 공모전에다가는 이제 나레이션 깐 영상을 냈는데 그게 또 상을 받았고 르네 영상도 내가 볼 때는 되게 잘 돼가지고 너는 그 내가 만든 편집하는 과정에 그 영상을 보고 이제 곡을 만들었지. 중간에 나왔던 작품은 아니지 그건 편집본을 보고서 그때 이미 색감 처리도 너가 다 완료를 했었던 것 같아. 색감도 어느 정도 처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쓸 장면만 이렇게 커트를 한 다음에 하나로 묶어서 노래 없이 이렇게 합친 거 몇 분? 한 5분짜리였나? 10분짜리였나? 되게 길었을 거야. 생각보다 되게 길었어. 편집을 다 한 게 아니었으니까. 되게 긴 거를 나한테 보내줬어. 그걸 내가 받고 나서 되게 이쁘다, 영상이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어. 너가 되게 좋아했어. 내가 그 영상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그 영상을 그냥 버리기엔 좀 아깝다. 물론 너는 버릴 건 아니었겠지만 르네 작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 그래서 내가 영상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약간 가 편집? 뭐라 그래야 되지? 먼저 편집한 편집본을 가지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작품을 만들고. 생각을 해보니까 공모전에 내가 내야 되는데 음악이 필요하다. 맞아. 음악을 만들지 않겠냐 해서 너가 그걸 보고 음악을 만들었던 것 같아. 그랬었나? 근데 그걸 겸해서 너가 만든 곡이니까 아무튼 간에 나는 왜 잘못 알고 있지? 나는 반대야.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노래를 먼저 만들었는데 너가 이거를 넣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공모전 작품에 넣었다. 진짜? 둘 중 한 명이 기억을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한 명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뭐 둘 중 하나겠지. 그래서 음악에도 또 새로운 시도가 있지. 거긴 약간 빗소리도 들어갔던 것 같고. 빗소리를 그거는 그 무료 음원이라기보다 이제 프리 소스를 가지고 넣었었어. 음원을 이렇게 집어넣고 환경으로 넣었어. 앰비언트로. 초반에 그렇게 나오고 빗소리 나중에 사라지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실제 너가 촬영했던 또 빗소리가 또 들어가잖아. 영상에는. 그렇지. 노래는 안 들어가지만 그런 빗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우리 작품 만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기타를 녹음할 때 컴퓨터에 직접 물려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그 변환한 그 소리 신호랑 그거를 스피커로 빼서 녹음기로 그걸 또 따로 녹음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동시에 녹음을 한 거지. 사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 왜 그렇게 한 거야? 일단 그렇게 더블링? 어떻게 보면 더블링이긴 한데 엄연한을 위해서 더블링은 아니지만 더블링을 해보고 싶었어. 그렇게 하면은 소리가 풍성해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이야 실패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로서는 그냥 그런 전기 노이즈도 많이 들어간 거 한 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곡의 분위기지 그거. 분위기이기도 하고 의외로 그게 또 안정감을 느끼는 소리가 만들어졌더라고.
편해 듣고 있으면. 전기 노이즈가 들어가서 뭔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편한 느낌이 들더라고. 우리는 약간 열악하게 해가지고 그런 노이즈 같은 게 들어간 거지만 유통사 같은 데서 봤을 때는 아, 이 사람들 일부러 이렇게 넣었구나 할 수도 있어. 그렇지. 누가 이런 소리를 누가 작정하고 넣었겠어. 노래를 만드는데. 그렇지. 사실 뭐 내 기술력의 한계였고 지금은 안 그래. 아무튼 르네 노래 중에서 제일 편한 노래 아니야? 맞아. 안정적이잖아. 내가 딱 영상을 바꿔서 우리 모토가 그거잖아. 이게 먼저 나오면 이거에 맞는 이거를 만들자. 그렇지. 영상을 바꿔서 딱 어울리는 분위기가 이런 느낌이겠다라는 그게 딱 나왔어. 기타랑 피아노도 나오잖아. 피아노도 나오고. 무엇보다 현악이 나온다. 피아노도 피아노지만 현악이 가상악기를 넣었어. 현악 가상악기. 근데 나는 뭐 그렇게 그게 고퀄이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더라고. 가상악기잖아. 현악을 가상악기에 넣으면 그게 뭐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 사실. 그래, 그렇지. 진짜 현악을 녹음한 것보다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또 사람들이 이거 현악을 어떻게 한 거냐라는 반응들을 보여가지고 그래도 이게 작품에 어느 정도 잘 어우러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놀랍게도 처음으로 곡 길이가 길어. 맞아. 우리가 그전에는 1분짜리 짧은 것들만 하자 했는데 갑자기 왁구가 3분이 넘어가는 게 돼버렸고 그치. 이 작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런 길이의 작품들만 만들게 됐어. 3분 이상.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작정을 한 것 같아. 그치. 원래 곡 구성이랄 게 없었어 앞에 두 개는. 근데 하이킹부터는 곡의 길이가 일단 영상이 일단 길었으니까 노래 자체도 어느 정도 길어야 했잖아. 영상이 1분으로 줄일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노래를 길게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악장 비슷한 게 생기긴 했어. 뭐 악장이라 하기 좀 거창하긴 하다. 아무튼 뒤에는 현악이 들어가고 앞에는 기타와 피아노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총 전개가 생겼어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 전까지는 이렇게 반복이다가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말하자면 내러티브가 생긴 거지 노래에서. 나 그 약간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마지막에 그 빨간 숲을 걸어가는 장면 있잖아. 비 맞으면서. 그렇지. 그 장면 너무 좋아해. 나도 너무 좋아했어. 그게 앨범 커버잖아. 앨범 커버지. 항상 여태 작품들이 그랬듯이 마지막에 환경음이 나오면서 르네 타이틀 딱 나오고 끝나지. 마음에 들어. 맞아. 그거 보면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 나도 마찬가지. 사실 맞아. 그 장면을 보고서 내가 이거 작업하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 장면이 너무 좋아. 처음 알았다 이것도. 그랬구만. 이제 네 번째 작품인데 사실 이게 사람들은 진짜 르네의 시작이라고 볼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처음으로 음원 사이트 같은데 이제 계약을 해서 올라갔고, 맞아. 뮤직비디오도 처음으로 그게 이제 원래는 우리는 음악과 영상이 하나인 비디오 아트 프로젝트지만 사람들이 볼 땐 별개로 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뮤직비디오로서 심의도 받았고, 맞아. 어떻게 보면은 르네로서의 필모에 처음 올라간 거야. 맞아.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지. 공식적으로는 처음. 그래서 리마인더인데 이 작품은 내가 볼 땐 여러 가지가 되게 다른 것 같아. 너가 그토록 바랬던 제대로 된 밴드 사운드가 좀 이제 들어갔고, 그치. 밴드 사운드가 들어갔고, 영상에서는 그 전에 이제 이미지로 되게 승부하던 그런 아트적인 작품이었는데 약간 단편 영화처럼 내러티브가 끌고 가는 작품이 됐어. 곡 길이도 생각보다 길지. 4분 4분이 넘었어 그때 처음으로. 그러네. 어쩌면은 그렇게 곡다운 구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뭔가 된 게 아닌가 싶어. 그치. 계약 같은 거. 노래 자체도 되게 전형적이야.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 근데 이번에는 구성이란 게 확실히 갖춰져 있었지. 맞아. 리마인더가 이제 또 원래는 제목이 리마인더가 아니었잖아. 맞아. 원래 가제가 따로 있었던 되게 오래된 작품이야. 너랑 나를 만나게 해준 곡이야 사실은. 옛날에 만들었던.
그치. 내가 15년도 겨울쯤 아마 12월 말쯤이었을 거야. 그쯤 해가지고 노래를 한 3일 정도 걸려서 작업을 해서 완성시켰던 작품이었는데 그때 당시 가제가 메리 크리스마스였어. 메리 크리스마스 기억이 나. 메리 크리스마스였는데 뭐 12월 말이었으니까 그때 뭔가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적적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담은 거지 노래. 난 들으면서 적적하다는 느낌 안 들었고 그치? 그 후반부에 기타가 이제 들어간 부분 있잖아. 이펙터가 쫙 걸린 그 부분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실제로 너가 그게 영향을 받은 곡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은 곡이 넬 노래들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 넬 초기 곡들. 네. 연상이 아마 될 거야. 넬 노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라면. 나도 그랬고 친구들도 많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너도 그 당시에 넬 좀 듣지 않았어? 엄청 많이 들었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넬 많이 듣고 너가 막 거기에 많이 꽂혔었던 것 같아. 믿어선 안 될 말 이런 곡 되게 좋아했잖아. 그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그거 그 15년도 말 작업하기 전에 넬의 그 라이브 공연을 보면서 악보를 내가 체보를 한 적이 있어. 정말? 기타랑 베이스랑 드럼 악보 전부 다 체보를 했었어. 물론 곡 하나만 했지만 그것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 그치.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드럼을 어떻게 넣을지 이런 거. 내가 드럼을 실제로 치진 않으니까 드럼을 잘 몰랐었는데 드럼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모던하게 많이 쓰는 리듬 같은 것도 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게 리마인더 초기작을 만들 때 많이 들어갔었어. 그리고 나중에 실제 우리 르네 작품으로 들어갈 때는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긴 했어 사실. 특히 마스터링을 정말 여러 번 했던 것 같아. 마스터링 진짜 많이 했지. 나는 너가 버전을 보내준 게 지금도 핸드폰이랑 컴퓨터에 10가지가 넘게 있어. 버전이 되게 많아. 들어보면 미세하게 다른데 너가 계속 약간씩 바꿔놓고 물어보는 거야. 드럼이 좀 볼륨이 크냐, 뭐가 달라졌냐. 나 들어도 솔직히 모르겠는 거야. 그랬구나. 드럼이 되게 애먹었던. 드럼을 되게 박력 있게 넣기를 원했던 것 같아. 맨 처음에 그 15년도에 만들었던 초기 완성작에서는 드럼이 그때는 마스터링 개념이 없이 그냥 정말 날 것 그대로였는데 정말 드럼이 너무 세서 다른 거를 다 먹어버리는 수준의 볼륨이었는데 근데 그건 너가 좋아했었단 말이야. 난 박력 있는 게 좋아. 근데 그거를 그대로 뭐 이렇게 유통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 정제가 안 된 사운드겠더라고. 맞아. 우리가 또 어쩌다가 근데 그런 생각을 했지? 유통을 해보자? 그랬던 것 같아. 어쩌다가 하게 됐지? 이번 그건 너가 먼저 제안했어. 내가 제안했어? 너가 먼저. 나는 기억이 안 나지. 그건 확실히 너가 제안했어. 어. 난 생각이 없었거든. 이걸 실제로 유통을 하게 되겠다라는 건 생각이 없었는데 너가 이것저것 찔러보자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유통을 하게 해준 그런 회사가 또 하나 나타나서 이렇게 하게 된 거야. 약간 나는 이제 공모전 때부터 욕심이 났던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상을 받고 하니까 주변에 여러 반응도 있었고 주로 사운드 클라우드나 네이버 뮤지션 리그나 유튜브 이런 데 올렸었잖아. 근데 반응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거든. 하이킹 때가 특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르네로서 이렇게 약간 취미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해본 건데 그거 덕분에 어떻게 잘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아. 그치. 영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노래 얘기는 벌써 이제 끝난 거야? 영상 리마인더 같은 경우는 일단 제목이 크리스마스에서 리마인더로 바뀌었잖아. 그렇지. 리마인더라는 거는 뜻이 이제 너가 뭔가 그러니까 생각을 나게 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나 이런 거잖아. 그렇지. 예전에 어떤 거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 주로 그게 너가 얘기했던 거는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 그렇지.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커피가 있다. 커피 같은 걸 봤을 때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거에 관한 게 리마인더지. 그치? 커피랑 관련된 어떤 안 좋은 추억이 있을 수도 있지. 커피를 같이 마신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었다던가. 그렇지. 별로 기억에 안 좋았던 사람이라든가. 그래. 그런 게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이야.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내러티브를 넣어서 처음으로 이제 영화처럼 만들고 싶었어. 원래 늘 그게 내가 했던 일이니까. 근데 다른 해석을 하기로 했지.
이제 그게 과거에 관한 이야기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쳐온 이런 흔적들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기억들, 그게 이제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달아날 수는 없는 거잖아, 완벽히. 그래, 맞아. 도망칠 수는 있어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지. 그 이야기를 영상에 담고 싶었어. 너가 해석을 되게 잘한 것 같아, 그거는. 아, 정말? 내가 던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프로필을 찍었던 이제 을지로에서 되게 낡은 동네잖아. 거기서 영하 14도였어. 맞아. 14도에서 나랑 이제 같이 필름팀을 하고 있는 병훈 배우님을 캐스팅을 해가지고 난닝구 입히고 거기서 막 뛰어다니고 그때 되게 고생했어 우리. 그러니까. 촬영할 때 처음으로 또 이제 너까지 도와줬잖아. 원래 나 혼자 하다가. 내가 조연출. 잘했었지. 촬영부도 같이 해주고 매니저도 해주고. 그 대실 2만 원짜리 구의역 옆에 있는 모텔 빌려서 되게 짧은 컷들 찍고 연장 같은 거 우리 집에서 다 챙겨와가지고 간의 수공업 작품이야. 직접 다 공수했지. 제작비도 그때 얼마 안 나왔어. 그래서 거의 식비 빼면은 3만 원 나왔을 거야. 대실비.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영상을 이제 재해석을 해가지고 만들었고, 뒷면 이제 후반부에 그 이제 노래가 되게 격정적으로 변하잖아. 너가 나한테 줬던 피드백은 그 부분에서 되게 격정적인 부분이 뭔가 잘 담겼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약간 진짜 카메라 많이 흔들고 격정적인 부분을 만들었던 것 같아. 내가 그걸 주문했었지. 굉장히 나도 좋아하는 장면이야. 그 장면 되게 좋아해.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너무 좋아해. 되게 다이나믹하지 우리가. 앞에는 좀 심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래가지고 정확한 내러티브로 들어가면은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가 꽤나 추상적이고 사람마다 다 해석하는 게 다르더라고. 그 맛이 있는 거지. 근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만들 때 생각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되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 맞아. 넌 어떻게 봤냐? 나는 그냥 너의 의도를 다 알니까 어떤 의도로 이런 장면을 넣는지 대충 아니까 나는 좀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 마지막에 비닐봉투를 벗겼을 때 그 봤을 때 놀라고 도망치는 거, 그게 이제 자기가 잊었던 건 줄 알았는데 불현듯 튀어나오는 과거를 마주한 거야. 옛날의 자신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도망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출이 된 건데, 또 설명하니까 그럴듯하지. 그거를 제외하고는 되게 아방가르드적인 시도가 많았던 게 막 전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잖아. 그때 그 전화번호가 내 전화번호. 그래, 네 전화번호야. 그런 거라던가 되게 날것이 많이 첨가된 작품이지. 지금도 정말 좋아해. 내 친구한테 그 장면 보여줬거든. 전화하는 장면을. 이거 네 번호 아니냐 그러더라. 바로 알아봤잖아. 놀랐어. 무섭다. 그 사람 좀 조심해야겠네.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여자야 남자야? 남자야. 어바웃 디투어. 그래서 리마인드 끝나고 디투어를 만들게 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 앞에 것도 물론 오래 걸렸지만 반년 걸렸지. 리마인더 같은 경우에 사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곡을 편곡을 하고 마스터링한 정도에 그쳤는데, 디투어는 아예 새로 만든 거잖아. 그렇지. 디투어는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든 거였고, 그때는 어떤 레퍼런스가 있었나 그때? 영상이 먼저 나온 것도 아니었잖아. 영상 아무 생각 없었어. 영상에 대한 어떤 컨셉부터도 없었고, 노래를 먼저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딱히 없었다고 해야 될까?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좀 듣던 노래들에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좀 베이스 센 R&B들 있잖아. 어두운 분위기, 뭐라고 해야지? 장르로 따지면 PBR&B?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좀 흉내를 낸다고 하면 뭐 흉내를 내면서 약간 좀 R&B보다는 힙합 쪽에 가깝게 하려고 했어.
그동안의 거는 이제 록을 기반으로 했다면은 음. 처음으로 이제 약간 힙합 비트 느낌으로 그러면서도 밴드 사운드는 안 잃어버리고 싶었고, 특히 나는 모든 노래에 기타를 어떻게든 넣자는 게 내 르네 작업하면서 취지였기 때문에 기타를 넣고 하다 보니 밴드 사운드에 좀 가깝게 되긴 했지. 그러면서도 악기들은 가상악기들로 대체를 하면서 베이스나 드럼 같은 경우는 그런 로파이스러운 느낌도 쉽게 낼 수 있었고, 전보다 더 로파이스러움을 더 잘 표현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그 베이스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치, 베이스 되게 좋아하더라. 나도 마음에 들어 했어. 나도 마음에 들었어. 그것도 가상악기로 대체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사실 이제 너가 처음에 왁구를 잡는다고 기타 리프를 보였을 때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어. 그냥 처음에 만들었던 러버나 도쿄 같은 게 됐을 수도 있었어. 되게 뭔가 잔잔하고 또 우울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우울하지는 않은, 뭔가 그냥 되게 낮은 딥한 그 엄청 늘 약간 우리가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 약간 언어적인 걸로. 엄청 두꺼운 그런 노래가였어. 맞아. 베이스가 그렇게 세게 들어가니까 킥부터 엄청 세고 거기에 베이스도 되게 세게 들어가고. 그거는 제목이 왜 D2어지 근데? 디투어? D2가 이렇게 5회 우회로잖아. 돌아간다는 거잖아. 사실 별 의미 없어. 별 의미 없어? 제목이 항상 그렇게 크게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데 우리 제목 정할 때 그냥 뭐 하루 만에 정하잖아. 그냥 우리끼리 상의를 해. 이번 노래는 이번 걸 뭐 할까?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작업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렇지? 만든 다음에 뭐 할까 하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리마인더의 연장선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약간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로는 했었지. 컨셉을 잘 영상도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 영상은 이제 우리가 또 지방은 아니구나. 경기권에 내려가서 고속도로 옆에 되게 폐허 같은 게 있었잖아. 내가 옛날부터 되게 봐오던 장소였거든. 거기서 단편 영화를 또 찍었었어. 단편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거 보고 아 여기서 르네를 찍어야겠다.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걸 꺼낼 때가 된 거지. 그리고 너도 그때 디투어 우리가 컨셉 잡을 때 과거에 대한 접근을 하자라고 했잖아. 나는 똑같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 리마인더처럼 과거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른 식의 접근을 하고 싶었어. 과거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지난 자신의 흔적을 지운다? 부순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막 부수고 막 태우고 하잖아. 편지 같은 거를. 그게 또 이게 뭐냐면은 되게 내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 부수는 기타는 이제 되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로 줬던 베이스랑 앰프고, 그치? 완전 박살냈잖아. 그치? 편지들도 다 내가 받았던 편지들인데 이렇게 나랑 뭔가 특별한 관계로 발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걸 태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마침 적절한 오브제로 맞아. 쓸 수 있었잖아. 근데 그 너무 잘 나왔어. 이렇게 편지 들고 있는데 재 날리는 장면 있잖아. 그런 거라던가. 또 처음으로 카메라를 너가 좀 많이 잡았지. 그치. 내가 카메라에 영상에 많이 개입을 했어. 맞아. 디투어를 하면서. 원래는 내가 뭐라 그랬지? 초고속 촬영을 해가지고 원테이크로. 이렇게 베이스를 부수는 거 하나로 그냥 하겠다 했잖아. 근데 너가 그렇게 말고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해서 가서 이상한 뭐 매듭 이런 거 근데 그런 크기도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19금 받았잖아. 청불. 청불 받았어. 리마인더는 흉기 나오는데 15세인데 청불 받았어. 청불을 받았다는 게 너무 웃기지. 대한민국 심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뭐 청불 받으면 뭐 어때? 볼 수 있는데. 맞아. D2O는 너가 카메라를 잡았다는 것도 되게 새롭고 내가 또 거기서 배우로서 나왔다는 것도 신선하지. 그때 막 처음에 이렇게 길가 시골길 걸어오는 장면에서 조명 하나 켜놓고 했잖아. 근데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더운 날이었어. 그때도 더웠어. 맞아. 그때 고생했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도로.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되게 고생했지. 맞아. 재밌었던 것 같아. 너가 막 메이킹 필름 찍는다고 핸드폰도 갖다 주고. 맞아. 메이킹도 처음 만들고. 그래서 그때 막 불 지르려고 기름 사서 막 바닥에다 이렇게 막 했던 거 기억도 나고. 그치? 맞아. 하지 말자고 했는데 뭐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 정도 불은. 애초에 내가 되게 작업 방식이 뭔가 디테일을 정해놓기보다는 그때그때의 느낌으로 날 것을 살리는 작업 방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르네가 그거의 극치잖아.
근데 D2는 거기 중에서도 또 극치야. 뭔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걸 갖다가 거기서 바로 담았잖아. 그치? 그래서 재밌게 나온 것 같아. 영상 자체가 되게 어둡지. 곡도 어둡고 영상도 어둡고 딥하지. 맞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난 되게 만족해. 르네 작품이 가면 갈수록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느낌 들어가지고. 그때 또 영상 자체도 난해하고 근데 곡은 그렇게 난해하고 그건 아니고 약간 트렌디했던 것 같아요. 제일 트렌드였지. 제일 트렌디했지. 그래서 그런지 반응도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제일 만족해 사실. 개인적으로. 갈수록 만족해. 또 다음 작품은 언제 나오죠?